자, 그럼 선조 때 있었던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선조의 최고 업적이죠. 바보 같은, 그죠? 미리 방비도 못 해가지고 완전히 깨진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은 조선의 나라는 사라졌을 겁니다. 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임진왜란, 외구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외에 어떤 전국 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그죠? 토미가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그죠? 망상에 젖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오죠. 부산으로 이제 쳐들어오죠. 부산으로 쳐들어오는데 부산 진성에서 정발, 그죠? 부산진 그 청절제사로 있던 정발의 군을 그죠? 격퇴하고 순식간에 격퇴하고 동네 쪽으로 진격해서 또 동네 부사인 누굽니까? 동네 부사에게 이렇게 하죠. 뭐 가도정명, 명나라 칠거니 길을 비켜달라 이러니까 동네 부사인 송승헌은 어떻게, 그죠? 송상현이죠. 송상현은 어떻게 말합니까?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치고 거기 쭉쭉 올라오죠. 올라가다가 판검대에서 신립을 맞습니다. 이때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막죠. 그죠? 근데 기병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외놈들은 조총이죠. 조총으로 따당따당 하니까 신립의 군이 패합니다. 그죠? 신립의 군이 패해가지고 선조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피난길에 오르죠. 피난길에 오르는데 이순신 장군이 출전을 합니다. 옥포, 거제도에 옥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제도 옥포에 뭐가 있습니까? 옥포 조선소가 있죠. 대구. 좀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제도의 경제는 이제 참 힘들죠. 조만간에 이제 조선소도 이제 딱히 더 크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옥포에서 해전을 펼치는데 그죠? 승전을 하죠. 최초의 승전을 합니다. 옥포해전.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임진왜란 1년 전부터 그죠? 외에서 부는 어떤 동쪽에서 부는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걸 감지를 했죠. 외놈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동풍특이 이라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전부터 그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건조에 착수하고 군을 훈련시키고 전쟁에 대비를 합니다. 그죠? 이런데 굉장히 민감하신 거죠. 정세를 보면서 왜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외놈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이런 걸 유심히 관찰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전쟁에 대비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옥포에서 그죠? 옥포해전으로 승리를 하고 최초의 승리죠.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천 해전을 또 치르죠. 사천에 가서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합니다. 여기에서 또 왜적들을 깨부수죠. 그리고 당포 해전을 거치면서 그죠? 드디어 하객진전법, 한산도 대첩, 지혜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시기죠. 외놈들의 수륙병진 전략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대첩입니다. 좁은 통로를 딱 통해가지고 나오자 유인을 하죠. 유인하는데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가지고 나오자 여기에서 갑자기 그죠? 양쪽에 우리의 배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쫙 오던 이 배도 딱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외놈들의 배는 여기에 이렇게 딱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객진을 펼쳐라 왕포라 이러면서 포를 빵빵 쏘죠. 빵빵 쏘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쏴도 다 맞아요. 지금도 이 사격술이 대단히 맞추기 힘든답니다. 바다 위에 거는. 근데 여기서 대충 쏴도 다 맞아요. 여기서 거의 개박살 나죠. 그죠? 그러면서 걔가 누굽니까? 와키작가, 그죠? 와키작가 하루야스. 와키작가 얘가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절대 넘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와키작가가 깨닫습니다. 왜냐면 최고의 해전 통한, 그죠? 해전에 있어서 아주 왜냐면 최고의 장수인데 또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한테는 게임이 안 됐죠. 네. 그래서 한산도 대첩으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전투 있고 그죠? 금산전투에서 고경명, 조헌, 영규 등이 전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1차 진주성 전투가 있죠. 그죠? 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승전을 합니다. 김시민 장군이 때 이제 전사를 하죠. 곽지호가 의병으로 그죠? 여기에 참전을 합니다. 진주대첩으로. 그래서 진주대첩 승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에서 군이 들어오죠. 원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죠. 평양성 탈환하고 백제간 전투는 뭐 그다지 큰 오히려 조명연합군이 타격을 입는 사건입니다. 백제간 전투에서 뭐 이효성의 군대가 뭐 결코 승리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왜군에게 또 유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주대첩을 권율, 그죠? 장군이 행주대첩을 치러냅니다. 행주대첩은 승리하죠. 이 이후에 외놈들은 외성을 축조합니다. 그죠? 뭐 동네 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외성들을 막 축조하게 합니다.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죠. 외성들을 축조하면서 그리고 다시 진주로 진격해가지고 진주성을 함락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주로 진격을 하는데 이때 2차 진주성 전투죠. 이때 이제 진주성에서 혈전이라고 하는데 진주성 전투에서는 진주성이 함락되고 막 이제 거의 다 몰살이 당합니다. 황진, 최경해, 김천일, 고종후 등의 그죠? 분들이 전사를 하고 이때 농계 있지 않습니까? 농계 왜군 장수 한 놈을 가락지를 끼고 난간물에 투신해서 그죠? 같이 산화하십니다. 농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휴전이 있게 되죠. 이 휴전으로 있으면서 이수신 장군은 이제 모함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이수신 장군이 또 모함을 당해서 어디 갑니까? 또 옥사를 당하고, 또 옥고를 치르고, 또 저기 뭐, 그죠? 또 백의종군하라 이렇게 명을 하죠. 그래서 백의종군하고 있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그러던 와중에 칠천량에서 원균이 대패를 합니다. 이것도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거제도에서 최초의 승전이 있었고 거제도에서 최초의 대패가 있습니다. 두 번, 그죠?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전과 패배로 나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뭐 다 그럴 수 있다라는데 사실은 누가 그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을 제대로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냐, 누가 지휘하고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전과 패전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극과 극 아닙니까? 이때 이수신 장군이 키워왔던 거북선들 거북선도 많이 건조됐대요. 그리고 판옥선, 그죠? 수백 척. 이게 칠천량에서 그리고 수군, 이수신 장군이 정예병으로 키웠던 이런 수군, 포도 잘 쏘고 이런 수군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이 전멸했죠. 전멸했다 보면 됩니다. 겨우 배가 12척하고 겨우 몇 명만 살았고 갔습니다. 원균도 죽고, 그죠? 그래서 선조가 다시 이수신 장군한테 글을 보내죠. 내가 뭐 어쩌고 잘못했어 이러면서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죠? 뭡니까?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죠. 임명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배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쭉 이순신 장군이 돌아다니면서 군대와 배와 이런 걸 쫙 모집하죠. 점거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이 길들이 외군보다 하루빨리 이렇게 점거하면서 모집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죠? 다시 명랑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딱 이순신 장군 가는 길에 딱 왔으면 어땠습니까? 큰일이죠. 천원이었죠. 천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죠. 약간 선조가 또 하는 말이 수군이 없으니까 수군을 패하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하시는 말이 군을 희하에 육군으로 편성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전하. 지가 국기를 각오하고 지킨다면 감히 저들이 전하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계를 올리죠. 결연하게. 그리고 명랑에서 외적들을 마저 싸우죠. 12척으로 333척을 마저 싸웁니다. 300여 척을 마저 싸우죠. 그죠? 명랑에서. 알죠? 좁은 길목에 이렇게 쇠사슬을 치고 여기서 닻을 내리고 왜군들을 쏩니다. 빵! 포와라! 빵빵빵! 물살이 바뀌자 빠른 조류를 타고 가면서 외선들을 다 부수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진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12척인데 지금 333척 이상, 300여 척 이상의 배가 왔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는 완전히 쫄아 있었죠. 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죠? 완전 신이죠, 신. 그죠? 그 신급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게다가 노량대첩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이수신 장군께서 이제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물러가는 외놈들을 공격하면서 총탄에 맞아서, 그죠? 유탄에 맞아서 돌아가시죠. 전투가 급하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시죠.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자, 이게 임진왜란의 이제 전투 순서고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웠냐면은 옥사당한 그죠?
금진평, 행진 하죠. 어디로? 명랑하게 노량으로. 옥사 당하고 없는데 어떻게 행진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그냥 외웁니다. 어쨌든 순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그거 한 전투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자 보면은 원래 당금대 전투 그죠? 부산 진전투 그 다음에 뭐 동래성 전투 부산 동래성 전투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크게 부산진 동래성 그 다음에 당금대 전투 있죠. 그 다음에 오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당포가 당항포가 모르겠습니다. 두 개 같은 데인가 한산도 근데 어쨌든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한산도 금산 진주 평양 벽제관 행주 외성축조하고 진주혈전 휴전 전에 진주혈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재난이죠. 이때 칠천년 대패 명량해전 노량대첩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요 정도는 옥포 옥사 그죠? 당포 당한 옥사를 당한 금 진 평이 어디로 행진을 하죠. 어떻게? 명랑하게 노량으로 그죠? 옥사 당한 금진평이 명랑하게 노량으로 행진을 합니다. 노량으로 그죠? 행진하죠. 그러니까 금진평은 이제 있었다 갑시다. 이순신 장군 밑에 그죠? 옥사 당할 뻔했는데 그죠? 그래서 옥사 당한 그래서 행진하죠.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명랑하게 노량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있죠. 자, 사천 해전부터 이제 거북선을 사용했습니다. 한산대첩 때 하기진 진법을 펼치죠. 외에 수륙병진 작전을 자결시킵니다. 그리고 노량대첩에서 이제 전사하시죠. 난중일기를 쓰셨는데 13만 여자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죠? 임진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이래가지고 그죠? 13만 여자의 그 난중일기를 쓰셨고 그죠? 이 기록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변사가 이제 임진왜란으로 최고기구가 되죠. 최고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임난 도중에 이제 훈련도감을 1593년에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을 설치하죠. 그죠?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입니다. 장번 급료병이죠. 용병. 풍계도 있고 녹봉도 있습니다. 난전의 특권도 일부 주었고요. 삼수병이죠. 삼수병으로 구성됩니다. 보수, 사수, 살수로 그죠? 삼수병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척계강의 기호선수를 기초로 한 것이죠. 절강병법인 기호진서를 기초로 훈련도감을 이제 창설을 하죠. 처음에 이제 동인의 건의로 남인의 건의로 이 훈련도감 설치되었는데 조선 후기 가면은 이 서인 정권의 기반이 됩니다. 서인들의 정권의 기반이 됩니다. 자,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입니다. 살수대첩, 기주대첩, 한산도대첩. 임진왜란의 3대 대첩, 한산도, 진주대첩, 행주대첩,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3대첩,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이죠. 있습니다. 자, 임난의 결과로서 비변사는 최고기구가 되죠. 국정 전반을 관장합니다. 전주 사고 만났고 모두 소실하죠. 그래서 누굽니까? 광해군 때 5대 사고로 정비를 하죠. 광해군 때 5대 사고를 정비로 합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된 게 대교구죠. 외에는 도자기와 성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주리론. 이황 계열의 문인들이 그 성리학자들이 경상도에 있는 성리학자들이 많이 끌려가죠. 그래서 주리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무사들 사무라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만 칼 쓰는 애들 이런 데도 도가 없었어요. 얘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성리학의 도가 이제 전해지면서 이들이 이제 무사도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충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난 때 약탈당한 게 몽유도원도 의방유치 있습니다. 그림이고 이거는 의서죠. 자, 여기까지가 붕당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그죠? 임진왜란과 훈련도감의 설치 이 부분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인 30페이지에서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